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은평 성모병원의 폐쇄 조치가 9일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폐쇄 해제는 지침에 따라 병원 내 확진 환자 수 추가 발생이 없고 3월 9일 월요일자로 폐쇄 해제를 조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길어지면서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서울의 한 지자체에서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30여만 장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지역의 마스크 제작 업체가 힘을 보탰습니다. 더 급한 분들이 있어요. 굳이 큰 돈에 쫓아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도움이 필요한 데다가 우리가 협조를 하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우리 지역의 예비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전국이 계속 비상이죠.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1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일시 폐쇄된 은평 성모병원은 9일자로 폐쇄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혜 기자, 먼저 이 서울 지역의 확진자 소식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6일 오전 기준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는 106명입니다. 이 중 26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고요. 격리 중인 사람은 80명입니다. 은평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14명, 양천 2명, 은평구는 7명입니다. 네, 이 은평구의 확진자는 8명에서 지금 7명으로 1명이 줄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이 고양시 관리 확진자로 변경되면서 줄어든 겁니다. 이 확진자의 거주지는 은평구 가련동인데요. 고양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예.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 분류 기준을 인지보건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확진자가 발생한 고양시로 발생 지역이 변경되면서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확진자가 나왔던 서울재활병원의 직원 그리고 입원 환자에 대한 검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평구 확진자 7명 중에는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재활병원 직원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이후 서울재활병원 직원과 입원 환자 362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다행히 전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병원 내 감염이 우려됐던 곳이죠. 은평 성모병원 폐쇄 해제 얘기도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이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서울시는 6일 브리핑에서 9일 월요일자로 은평 성모병원에 대한 폐쇄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정상화 시점에 대해선 감염 관리 계획을 세운 뒤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폐쇄 해제는 지침에 따라 병원 내 확진 환자 수 추가 발생이 없고 격리 기간이 모두 경과해야 해제해야 된다는 지침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하므로 이에 따라서 3월 9일 월요일자로 폐쇄 해제를 조치할 예정입니다. 진료 재개는 감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확인하여 진료 재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진료 정상화는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더 정리를 한 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재발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감염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운 뒤에 은평 성모병원의 진료를 재개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양천 은평에서 추가 확진자 발생이 현재는 주춤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성혜 기자였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때문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국민 한 사람당 공적 판매 마스크를 일주일에 2장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들인데요. 지자체가 이들에게 마스크를 직접 배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관내 사회적 기업과 손을 잡고 저렴한 가격으로 마스크를 구매한 뒤 관내 모든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배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과 각 동의 통반장들이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마스크를 나눠줍니다.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해 마스크를 사러 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고맙고 뭐 100번도 고맙죠. 너무 뭐 말로 다 표현을 하겠어요? 이들이 받은 마스크는 양천구 관내의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겁니다. 업체는 마스크 한 장의 가격을 200원으로 책정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인들 필요하니까 전화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지금 더 급한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그 큰 돈에 쫓아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도움이 필요한 데다가 우리가 협조를 하자. 이틀 동안 양천구의 80세 이상 어르신 12,000여 명이 덴탈 마스크 5장을 받았습니다. 양천구는 순차적으로 관내에 있는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비비 7천만 원을 들였습니다. 몇 군데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 또 거의 원가 수준으로 판매하겠다 하는 것도 있어서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면 마스크도 제작이 되는 대로 우리 어르신들께 우선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마스크를 공급하는 관내 사회적 기업과 관내 어르신 마스크 배달에 나선 지자체, 마스크 공적 판매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걱정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위축된 경제 활동이 지역 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은평의 한 전통시장에서는 상인들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손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될 시간이지만 시장 거리가 한산합니다. 상인들은 월세는커녕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호소합니다. 장사도 안 되고 또 사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요즘 매상이 반도 안 되죠. 재개발로 사람이 빠진 데다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져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아 지금 거리가. 상인이 죽게 생겼어요 이제는. 가게를 지금 내놓은 상태인 집들도 꽤 있고요. 근데 이제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힘들어요. 그 임대료 낼 수 없는 상황에 그 정도까지 가신 분들도 많고요. 이런 가운데 대조시장 일부 점포주들이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료 인하가 결정된 점포 수는 21곳. 상인들이 직접 임대인을 만나 사정 얘기를 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대조시장 상인회에서 건물 임대인들을 만나서 사정 얘기를 하고 20% 정도 인하를 많이들 해주시고요. 그다음 기간은 짧게는 몇 개월서부터 길게는 2년까지 인하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상인들에게 임대료 인하는 어려운 시기를 버틸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적으로도 이 마음이 편하죠. 그래도 다행히 이제 건물주들이 이렇게 조금은 도와주셔서. 대조시장의 착한 임대료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연서시장과 대림 골목시장 점포주들도 임대료 인하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계속 지속되면 버틸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임대인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큰 힘이 되고 있죠. 이른바 착한 임대료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봄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교육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개학이 한 차례 더 미뤄졌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집단 감염 걱정에 휴원을 결정했던 학원가들은 다시 문을 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막상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교육 현장에도 혼란이 잇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학기 학생들로 붐벼야 할 학교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우려에 교육부가 오는 23일까지 개학을 연기하는 대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휴교 결정이 내려진 학교와 달리 학원가는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경기 부천 지역 내 학원가를 돌아봤습니다. 일주일 이상 휴원에 들어갔던 경기 지역의 입시 학원들이 이달 들어 대부분 정상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휴원 일주일간 했었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수업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다 많이 나오나요?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더 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다 수업 나오고 있어요. 교육부는 감염 차단을 위해 학원의 휴원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력은 없습니다. 현재 전국 학원과 교습소 12만여 곳 가운데 휴원한 곳은 5만여 곳으로 전체 43%에 그쳤습니다. 학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이유로 더는 문을 닫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식이지. 또 저희도 생계를 보니까 또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게 제일 걱정. 나갈 돈 걱정하는 게 뭐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속속 수업에 나서고 있는 학원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도 제각각입니다. 엄마들이 학원에 안 보내려고 그래요. 가까이서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그럴 텐데 혹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만약에 학원을 나오지 않게 되면 학생들이 독서실을 가거나 아니면 PC방을 가게 되는데 독서실이나 PC방을 가게 되면 어디서 온지 모르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자금 지원까지 조건으로 내걸며 휴원 요청에 나서고 있지만 학원들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수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 학생 감염병 관리에 경영난까지 겹치며 사교육계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헬로티비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우리 지역 총선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정의당 은평을 김종민 예비후보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선거에 비례대표가 아닌 은평을 지역의 지역구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워낙에 이제 비례대표 출마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요. 요즘 정치권에 이제 기득권 내려놓기가 아주 중요하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정의당도 정의당식 기득권 내려놓기가 뭐냐 이런 고민이 많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례대표라는 게 사회적 약자 또 소수자들에게 정치적인 대변 또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부여되는 것인데 부대표인 제가 출마하는 건 맞지 않다 생각했고 특히나 총선 전략을 당대표와 함께 주도해왔던 부대표이기 때문에 지역에 출마함으로써 그 전략에 복무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은평에 출마를 했고요. 이 은평 지역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서민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불평등의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돼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일 수밖에 없고 네. 이분들을 향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고 또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평을 전략적으로 또 비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상을 갖게 됐고 저한테는 또 다른 은평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을 또 펼쳐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은평 지역의 현안들을 조금씩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이 은평 지역을 주거복지 도시로 만들겠다, 뭐 세입자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은평 지역은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고요. 제가 생각해왔던 첫 번째 이제 또 다른 은평의 플랜이 세입자 도시 은평입니다. 사실 세입자를 대변했던 정치인들이나 정당은 없었습니다. 주로 세입자에 대한 것보다는 주로 집주인 위주의 정책을 많이 펼쳐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명확하게 갖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저는 뉴타운 재개발의 세입자 연대라고 하는데 공동대표를 맡아서 활동을 해왔었는데 뉴타운 지역의 재개발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세입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활동을 해오면서 세입자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의 청구의 권리를 세입자가 갖게 한다거나 또는 세입자 조합을 만들어서 임대료 협상을 할 수 있다거나 또는 이제 전월세의 상한제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등등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을 강구해 왔고 아마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제도가 법적으로 한 1년 내에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은평 지역의 세입자들이 실질적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동별로 이제 세입자 주거복지센터라든가 은평부터 세입자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권리를 지켜나가는 활동들을 만들어 볼 생각이고 예. 보통 임대주택 그러면 조금 낡은 주택의 이미지가 강한데요. 청년 쉐어하우스라든가 커뮤니티 주택이라든가 소셜 하우징 같은 다소 좀 세련되고 매력적인 임대주택의 공급을 만들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평 지역에 또 지난 4년간 주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했던 대상이 광역자원순환센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점으로부터 재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지 선정의 시기와 주민들이 입주했던 시기, 진관동 주민들이 입주했던 뉴타운에 입주했던 시기가 다르고 상황이 상당히 변화돼 있다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비용이 지금 현재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 앞으로 유지 비용이 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공사를 하는 데서 대략 지금 발파 문제라든가 지금 가스관 매설의 문제라든가 지하를 지금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있고요. 이 문제가 그동안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정말 설득이 가능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 주민 또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협의기구 같은 걸 만들고 원점에서부터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나왔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중에는 일단 시작점에서는 전 구청장이었던 김우영 전 구청장이 대안적으로 제시했던 모델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로 소규모 분산이라든가 고양시와의 협의라든가 다른 환경시설로의 대체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끝으로 요즘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곳곳에서 힘든데요. 주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은평에서 일찌감치 확진자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 주민들이 잘 이겨내고 계시고 또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치권이 거기다 화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마스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정의당이 요구했고 또 정부가 받아들여서 일정하게는 해결이 돼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코로나 민생 문제가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육, 교육 문제,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손실 보전 문제,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유급이 아니라 무급 휴가를 받거나 실제 해고되는 문제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선거운동 내내 코로나 민생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캠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통합당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양천갑 후보로 송한섭 전 검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송한섭 전 검사는 의사 출신 검사로 김형호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영입한 인사인데요. 양천갑에 공천을 신청한 비례대표 김승희 현역 의원과 이기재, 이영환 예비 후보는 사실상 컷오프됐습니다. 네, 이어서 양천 을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우리 지역의 총선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양천 을 후보로 확정된 손영택 후보와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양천 을 지역에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미래통합당 지역 당협위원장을 한 1년간 맡았었는데요. 1년간 배낭 하나 메고 수없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점은 양천을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양천을을 정치로 새로 혁신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양천을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장 가능성 말씀해 주셨고요. 지역 현안들을 좀 이제 짚어볼 텐데요.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을 이미 발표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문화 복합 개발을 제시하신 게 제일 눈에 띕니다. 이 양천구의 현재 문화 상태가 어떻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더 나은 개발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들이 좀 세워져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도시 개발이고요. 물론 문화가 도시 개발의 핵심이기는 합니다. 제가 발표한 공약 중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국립자연사박물관은 문화 인프라를 통해서 양천을에 수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개발 공약입니다. 저는 도시개발 6대 공약으로 양천을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돈이 흐르는 지역으로 탈바꿈시켜서
양천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도로의 입체 복합 개발 방식으로 신월 IC 지역에 스카이시티를 만들어서 서남부의 최고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인데요. 우리 언론에서 잘 아는 것처럼 뉴욕의 맨하탄 첼시에 랜드마크 건물 하나가 그 주위를 혁신적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 왔는데요. 저는 도시개발 6대 공약으로 양천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양천 지역에 좀 해묵은 과제를 또 하나 짚어볼 텐데요.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하철 문제에 대한 대책들도 구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네요. 해묵은 과제라는 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는 저는 김포공항 활주로를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김포공항 활주로를 연장을 하면 고도가 높아짐으로써 소음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도 제한 완화로 인해서 수많은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과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교통 불편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도시개발 6대 공약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다음에 돈이 흐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서부광역철도와 신목동선 지하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이거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지하철 공사는 수년간의 이제 공사로 인해서 많은 불편과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요. 저는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기구를 만들어서 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것은 저는 제한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나눠봤던 지역 현안들 외에도 또 양천 지역에 필요한 의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의제들이 있을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 항공기 소음, 그다음에 교통 불편 이 외에도 양천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욕구가 정말 높았다는 것입니다.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요. 이 특단의 대책은 또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천을 4차 산업혁명 교육 특구로 만들 생각입니다. 많은 학부모들과 미팅을 했는데요. 그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단지하고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체험 테마파크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로 이끌고 양천을이 국가교육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가 40여일 정도 남았는데 상대 후보들의 전략이 또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는 상대를 의식하기보다는 제가 꿈꾸고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젊은 정치 신인의 역할이고 지역 주민이 제가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누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누가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아마 분명히 선택을 할 것이고요. 젊고 유능한 스타트업 전문가이자 변호사인 제가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출사표 5글자로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데요. 저는 새로운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정치는 민심이고요. 민심은 민생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도시 개발로 신정 신월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잘 사는 신월 신정을 만들어서 행복한 신월 신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들 지역 주민들의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가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만드는 내 집 앞 주차장에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합니다. 서울시는 그린파킹에 IoT 기술을 적용한 주차 공유 서비스 확대를 본격화합니다. IoT 기반 실시간 주차 공유는 그린파킹 주차면 바닥에 IoT 센서를 붙여 실시간 주차 정보를 공유하는 건데요. 이용자는 서울 주차정보 앱을 통해 공유 주차면을 확인하고 주차면 예약부터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